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현직 시장의 성과론과 도전자들의 변화 요구가 맞붙으며 경선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경선의 분수령이 될 합동 연설회가 지난 2일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연설회장에는 당원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경선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날 연설에는 나인권, 강영석, 임도순, 정성주 후보가 나서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현 시정 평가를 둘러싼 성과 지속과 변화 요구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인권 예비 후보는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모델인 햇빛연금을 제시하며 에너지 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509 270만 평에서는 매년 1,000억 이상의 태양광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지관리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김제 시민 모두에게 햇빛연금을 20년간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영석 예비 후보는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리더십과 소통 중심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리고 공직자가 주체가 돼서 책임 행정을 펼쳐야만이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야만이 그런 리더십이 함께 해야만이 김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순 예비 후보는 기득권 정치 청산과 함께 고속철도 역사 신설과 공공의료원 설립, 재래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제시 전역의 전통시장 정비 및 주위 상가 시설 정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유통비용 절감, 위한 물류 경영 현대화를 병행하겠습니다. 잘못 형성된 상권은 본래 모습으로 반드시 돌려놓겠습니다. 현직 시장인 정성주 후보는 민선 8기 시정 성과를 중심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국가 예산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새만금 관련 사업 성과 등을 강조하며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햇빛이 소득이 되는 김제형 햇빛 소득마을과 일상회복지원금 등 김제형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고 든든한 농업소득 1억 지속 가능한 분홍 1,00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에 시정 비전을 승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과 핵심 정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연설회에서는 김제전주 통합 문제와 산업구조 재편,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후보 간 입장차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원들과 김제 시민들은 각 후보의 정책과 리더십을 비교하며 경선 판세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장수군이 최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선언하며 지역 경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방송 취재 결과 이 사업은 아직 기본적인 비용 계산조차 거치지 않은 지도위 계획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사업 예정지로 동화저수지 일원까지 검토되면서 식수원 오염을 걱정하는 남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댐 관리 주체와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인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한국동서발전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지난달 12일.
장수군은 1조 5천억 원 투자와 1조 9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이 장수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은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동서발전은 총사업비를 산정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기술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도상 검토 수준이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상 지도위에서 대략 훑어본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장수군은 5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 사업 예정지로 이곳 동아저수지 일원을 검토 중입니다. 용림제부터 동아저수지 일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댐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장수군으로부터 사전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과정에서 협상력이 생기잖아요. 10년 가까이 동안 공사를 하게 될 텐데. 모처럼 천운과도 같은 기회가 장수군에 손을 내미는데 몰락과 경쟁을 일삼는다면 그 누가 장수군에 투자할 것인가? 논란은 장수군 내부를 넘어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동아댐이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5개 시군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광역 상수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나 발전 과정에서 탁도가 높아지는 등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인접 지자체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과정 없이 장수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민주적이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동서발전 제안서에 따라 수치를 발표했을 뿐이며 동아댐 이용은 확정되지 않아 협의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치 의지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로 향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는 취지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거기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면 거기하고 이제 협의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를 이용을 못하면은 이제 그 근처로 해가지고 댐을 조성하는 방식까지. 장수군은 현재 졸속 행정 논란과 함께 지역 단체를 동원해 현수막을 내건 의혹 등으로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고창군이 전력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삼성전자 투자를 계기로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드론 산업까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며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전력과 첨단 산업이 결합된 미래산업 거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고창 전력시험센터 일대에 연구와 실증, 산업화를 연결하는 전력 R&D 단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은 대기업 투자도 더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5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설을 건립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이 기대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첨단 물류 시스템으로 500명 규모의 고용 창출도 예상됩니다. 고창 전력산업 클러스터와 삼성전자 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 군에서는 전력과 첨단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또 드론 산업까지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유치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재기업 지텍과 배터리 소재기업 손오공 머티리얼즈까지 입주를 추진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또 미래산업 기반 구축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는 교육과 시험이 가능한 인프라로 조성돼 드론 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창군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전력과 첨단 소재, 드론 산업이 결합된 복합 산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력 R&D 단지와 알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구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과 인력이 함께 유입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인력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창군이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이어 당에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함께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가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김제시는 중동 사태 영향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3개년 판매 사용량을 기준으로 121분의 종량제 봉투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봉투 공급업체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일부 판매소에서 일시적인 재고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중동 사태 여파로 불거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에 대하여 현재 121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3일 30대 경찰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반쯤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당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전격 제명하면서 전북도지사 경선 구도가 하루 만에 재편됐다는 내용인데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줄곧 선두를 유지하던 김 지사가 경선에서 이탈하면서 선거는 안호영, 이원택 두 국회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는 겁니다. 안호영 의원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 안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중단 없는 전진을 책임지겠다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정의 성과를 전북의 자산으로 평가하며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으로 사실상 김 지사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 측 내부에서도 안 의원 쪽으로의 결집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정계 일각에서는 안호영이 김관영 세력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경우 선거 판세는 50대 59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이원택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한 채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일보는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조직 결집에 집중하며 당내 기반을 다지는 전략으로 막판까지 안정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바다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갯벌이 개발과 함께 사유화되면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부안군이 갯벌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갯투게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 쯔양도 부안 갯벌 한 평을 분양받아 직접 체험하며 갯벌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 위에서 주민들이 조개를 캐고 갯벌 생물을 수확합니다. 서해안 대표 갯벌로 꼽히는 부안 갯벌입니다. 이곳에 구독자 1,30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도 직접 찾았습니다. 쯔양은 부안군이 추진하는 갯벌 보존 프로그램인 겟투게더를 알리기 위해 갯벌 체험 후 갯벌 한 평, 즉 3.3제곱미터를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쯔양은 갯벌을 소유해 사유지 갯벌의 난개발을 막고 염생 식물을 심어 갯벌의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이는 캠페인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겟투게더는 이제 국민이 갯벌 1평을 이제 분양을 받아서 갯벌 보존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갯벌을 같이 보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1평이 이제 제 거가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갯벌을 좀 보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서 좀 아름다운 갯벌을 다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막고 땅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면 갯벌은 사라집니다. 공공의 갯벌이 사실상 개인과 기업의 토지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안군은 일반 대중에게 갯벌을 분양해 보존과 함께 관계 인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안에는 사유화된 갯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유화된 갯벌을 일반 대중에게 분양을 하고 분양받은 일반 대중들이 그 갯벌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우리 부안군과 관계 인구를 형성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이 갯벌 한 평을 분양받아 갯벌 보존에 참여하는 범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겟투게더. 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존해야 할 이 같은 갯벌을 한 평씩 분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남원 춘향제가 올해로 96회를 맞습니다. 개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춘향제 특별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설명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에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보 영상이 공개됐고 역대 춘향들이 함께하며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갈 뜻을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한복 맵시를 뽐내는 역대 춘향들이 품격 있는 몸짓을 선보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춘향 사색 맵시 공연이 국내외 취재진 등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조선 후기 이야기꾼인 전귀수로 변신한 명창의 힘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춘향제 이야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제96회 남원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열린 이번 설명회는 다이내믹 춘향제 96년의 유산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올해 축제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춘향이라는 이름을 남원의 대표 자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역대 춘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모임을 열고 이들을 남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주역으로 위촉했습니다. 관람객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춘향제를 가져가야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될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96회입니다. 100회를 향해 나아가는 춘향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K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 유산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96회 춘향제는 오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남원 광안루원과 요천변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남원시는 기품과 결기, 사랑, 전통을 핵심 주제로 16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위해 문화 융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한복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바가지요금 근절과 안전 대책과 같은 알찬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번 제96회 춘향제에 많은 먹거리들과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셔서 즐거우세요. 춘향제 놀러 오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